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대우건설입니다. 왜 자꾸 빠지는 걸까요? 미국하고 이란하고 틀어져서 전쟁한다고? 뭐 그것도 한 가지 요인이긴 합니다. 근데 대우건설이 빠지는 건요, 좀 더 수치상으로 보일 수 있는 중요한 지표들이 몇 개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빠지는 게 아니죠. 물론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끝나지 않고 호르무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나무호가 이란 피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빠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현재거 화면에서 나타나는 지표들, 그 다음에 차트에서 나타나는 지표들, 수급에 나타나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지표들이죠. 이런 것들은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력들의 의도가 나타납니다. 일단 대우건설을 보시면은요, 현대건설이나 GS건설, 삼성물산처럼 중동 재건 관련주로 묶였습니다. 그래서 급등이 나왔죠. 근데 대우건설을 보시면은요, 제가 자주 보는 네이버 검색 상위에 보면은 대우건설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우건설은 여러분 여기 보시다시피 퍼하고 ROE가 마이너스입니다. 무슨 얘기죠? 돈 버는 거 없습니다, 얘네들. 그냥 기대감 때문에 오른 거예요, 막연한. 비슷한 스타일의 종목이 대한광통신이 있습니다. 얘도 둘 다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테마주로 그냥 묶인 겁니다. 중동 재건 테마주, 그 다음에 강통신 테마주. 근데 대한광통신은 밑에서부터 50배가 올랐고 대우건설도 10배 가까이 오른 종목입니다. 설명이 안 되긴 하죠. 근데 주식이 꼭 수치만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투자 심리, 기대감 이런 게 중요합니다. 포모의 심리. 수치보다 이게 더 중요해질 때가 많습니다. 특히 테마주가 그런 게 많죠. 광통신이나 대우건설이나 수치를 본다면 절대 이렇게 오를 수가 없는 종목입니다. 근데 전쟁도 안 끝났는데 중동 재건 기대감으로 오르고, 그 다음에 대한광통신도 뭐 수주한 것도 없는데 광통신 테마로 올랐습니다. 이런 일이 시장에서 자주 벌어집니다. 근데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기대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투자 심리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실적이나 수치가 안 나오면은 주가는 나중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조정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현저가 왼쪽 상단에 보시면요, 250일 기준 고점에서 마이너스 31%입니다. 10배 오른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 주식은 요즘 여러분 빠질 때 조정이 있고 하락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조정은 빠질 때 사도 됩니다. 비중은 늘려도 되는 거죠. 하락은 올라갈 때 팔아야 됩니다. 비중은 무조건 줄여야 돼요. 고점에서 마이너스 20%가 기준점입니다. 이미 대우건설은 하락 추세에 진입했습니다. 추세 하나 끝났어요. 이렇게 되면요,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자동으로 프로그램을 설정해 놨습니다. 요즘 AI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AI 프로그램이 있어요. 마이너스 20% 찍는 순간 ELS 낙인처럼 자동으로 물량이 나오게 됩니다. 비중은 줄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 얘네들은 100주, 200주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몇십만 주를 갖고 있어요. 마이너스 20% 찍으면 더 내려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당연히 비중을 줄여야죠. 그 물량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최근에 대우건설을 보시면은요, 여기 국민연금하고 호반 주공토건 지분을 빼고 나면 여러분 유통 물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 보시면은요, 비중을 줄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팔고 있어요. 이건 기관도 비슷합니다. 왜? 마이너스 20%에 진입했기 때문에 물량이 나갑니다. 자동으로. 고가 매도, 구간 매도, 호가 매도, 시장가 매도. 여기서 3분의 1 정도 물량을 정리합니다. 2단계 지났고 구간도 지났고 호가 매도까지 왔습니다. 나머지 물량 이제 90%까지 더 정리합니다는 얘기입니다. 기관하고 외국인이 설정해놓은 프로그램에 따라 마이너스 20%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하락 추세 물량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다 털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공매도입니다. 실제로 얘네들이 지금 공매도를 엄청 때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20% 찍은 그 순간부터 공매도 물량이 엄청나게 나가고 되어 있습니다. 공매도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하방 압력이 커집니다. 고점에서 마이너스 20% 찍고 내려가는 순간부터 기관 외국인들 수급이 바뀌었습니다. 매도죠. 호가 매도. 밑으로 내려가면서 때리고 있습니다. 90% 정도 물량을 정리했어요, 거의. 두 번째, 공매도 갑자기 증가하고 있죠. 하방 압력이 커지는 상황이라는 거 이해되십니까? 거기다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대우건설이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 국민연금이 지분을 5%나 갖고 있습니다. 이 국민연금이 이번에 큰 발표를 했죠. 중요한 발표입니다. 매도 폭탄. 이게 무슨 얘기죠? 리밸런싱을 한다 그럽니다. 원래 연말에 하던 걸 갑자기 지금 한다 그래요. 왜? 코스피 지수가 3배가 올랐습니다, 여러분. 비중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비중을 줄여야 됩니다. 비중도 목표치가 있습니다. 어떤 목표치가 벗어나게 되면 자동으로 물량이 나갑니다. 이거를 28일부터 시행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국민연금이 파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국민연금이 물량을 비중을 조절한다 그러니까 밑에 기관 외국인들이 다 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가장 많이 갖고 있잖아요, 얘네가요. 5% 이상 갖고 있는 애들이 판다라는 소문이 퍼졌는데 안 팔 수가 있습니까? 기관 외국인들 물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우건설이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박 대표가 이 대우건설 국민연금 매도와 관련해서 중요한 리포트를 입수했어요. 국민연금은 4대 증권사에다 운영을 맡깁니다. 한투, 삼성, 미래, NH. 제가 H사에서 근무하면서 리밸런싱 업무를 해봤습니다. 얘네들이 이게 시작이 되면요, 일단 보고서를 보냅니다. 4대 증권사에다가. 이게 바로 총론입니다. 어떤 종목을 팔고 어떤 종목을 사겠다. 그러면 얘네들이 강론을 만들어요. 전략을 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매도, 고가 매도, 구간 매도, 호가 매도, 시장가 매도. 매수는 저가 매수, 구간 매수, 호가 매수, 시장가 매수. 종목은 정해졌고 이 플랜을 짭니다. 어떻게 팔 건지. 대우건설은 무조건 포함됩니다. 5% 이상 갖고 있는 종목 중에 100% 이상 오른 종목은 다 해당돼요. 대우건설은 여러분 10배가 올랐습니다. 앞순위에 있어요. 이 보고서 여러분 대우건설 매매하실 때 아마 꼭 필요할 겁니다. 문자 연금이라 보내시면 돼요. 대우건설 외에 여러분 계좌에 있는 종목들도 일일이 다 대조해 보셔야 됩니다. 확인해 보세요. 한번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5% 이상 갖고 있는 종목 중에 100% 이상 오른 종목, 많은 종목이 해당될 겁니다. 이 교집합에. 문자 연금이나 보내시면 됩니다. 대우건설 매매하실 때 꼭 필요한 보고서라고 할 수 있겠죠? 일단 대우건설 지금 약세를 보이는 이유 마이너스 31%, 이미 하락 국면이죠. 기관 외국인들 당연히 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량을 내놓고 있죠. 세 번째,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물량을 정리합니다. 비중 조절, 이것 때문에 얘네들이 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했는데, 근데 사실 대우건설이 중동재건 관련해서는 정말 수주 가능성이 크긴 합니다. 지금 이란이 파괴된 시설 있죠. 루아이스 정유공장 대우건설이 시공했고, 라스라판 LNG 공장 대우건설이 시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때랑 비교가 안 됩니다. 상당히 가능성이 커요. 근데 남우호 사건이 터졌고 지금 미국과 이란이 또 틀어졌습니다. 사실 이게 핑계가 되면서 물량을 내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수급적인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이슈를 살펴보고 차트적인 부분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유통 물량이 없습니다. 대주주 지분이 55%고 기관의 여기는 비중을 빼고 나면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회사는 굉장히 큰 회사지만 이거 유통 물량이 없는 품절주입니다. 급등, 급락 가능성에 대비해야 돼요. 그래서 대우건설 리포트는 이렇게 매집 세력과 공매 세력을 전략을 분석해서 만들었습니다. 신호와 패턴, 매매 타점, 히든 종목. 대우건설 같은 똑같은 패턴에 제2의 대우건설 같은 히든 종목도 포함시켜놨습니다. 일단 국민연금 얘기는 했고요. 퍼하고 ROE가 마이너스다. 그리고 피크아웃 우려가 나왔죠. 가만히 보니까 10배가 올랐는데 실제로 수주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빅베스나 아니면 원전 기대감이 크긴 합니다. 원전에 대한 기대, 그 다음에 빚잔치한 거. 근데 사실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중동 재건이에요. 근데 10배가 올랐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실적이나 수치가 안 나와도 기대감이 중요하긴 한데 그거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죠. 가격 메리트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사서 먹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피크아웃 우려가 나왔습니다. 이미 그래서 기관 외국인들은 마이너스 20% 고점 찍은 순간부터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에 국민연금도 한몫했고요.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7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래도 이런 건 다행입니다. 하반 경직성이 생길 수도 있죠.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올라간 이유는 빅베스와 원전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빚잔치 한번 하고 체코, 원전, GTX 신공항, 그리고 원전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재평가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큰 시장에 쓴다. 중동 재건. 틀린 건 아니죠. 어느 때보다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나라와 중동의 특수성이 있죠. 관계가. 강남에 테헤란느가 왜 있겠습니까? 이란 사람들이 한국 건설사 굉장히 좋아합니다. 공사 잘한다고. 근데 이게 틀어질 수도 있다는 거. 체코 원전 잡았다. 베트남 진출합니다. 전 세계로 진출하는 대우건설. 원전 시장. 우리나라가 원전을 굉장히 잘하죠. 그리고 중동 재건 장밋빛 전망대에 미수금 법병했습니다. 예전에 공사가 못 받았어요. 돈을. 또 이런 식이면 곤란하죠. 이것도 한 가지 리스크입니다. 이란이 과연 돈을 줄 수 있을까요? 저도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일단 체코 원전 얘기 나왔고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대우건설 피크아웃 우려가 나왔죠. 실적이나 그 수주 이런 거에 대해서 비해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죠. 중동 재건 1사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70% 가까이 늘어났다는 거. 그나마 다행이고. 세 번째 중동 재건. 그 어느 때보다 가능성은 크지만 이제 리스크가 커졌습니다. 남우호 사건 때문에. 그리고 체코 원전
그다음에 최근에 베트남 지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미수금 복병이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대우건설은 퍼하고 ROE가 마이너스입니다. 현재 상태로는 별로 좋진 않아요.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아무리 중동 재건이 뭐 공사가 엄청 크다, 사이즈가 크다, 돈이 될 것이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마이너스, 퍼가 ROE가 마이너스인데 주가가 10배나 올랐어요. 이미 여기 반영이 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피컷 우려가 나왔고 주가가 빠지기 시작한 거죠. 일단 차트를 보시면은요. 일봉상으로 봤을 때 여러분 20일과 60일에 이격이 좁혀지기 시작합니다. 크게 이격이 벌어졌죠.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 급등이 나왔다가 꺾입니다. 이격을 좁히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올라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동 재건 이미 거기다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리밸런싱 이건 악재라고 볼 수가 없죠. 그냥 많이 올랐으니까 비중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관총이 팔고 있는 거고 당연히 빠지면 사도 됩니다. 저도 리밸런싱 업무를 해봤지만 이 밸런싱 비중을 조절하고 끝난 종목은 다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30% 정도 하락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급등했다 빠질 때. 근데 제가 PB 때 보니까요. 이렇게 올라갈 때는 고객들이 연락을 안 합니다. 연락 오지도 않아요. 관심 없습니다.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올라간다는 사실만 중요한 거죠. 그러다 지금 이렇게 30% 정도 빠져버리죠. 근데 그때부터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고점 지난 거 아니냐? 피크아웃이냐? 어떻게 할 거냐? 본인들은 올라갈 때 전화 왜 안 받았을까요? 시세를 다 먹겠다는 거죠. 끝까지. 내가 사면 바닥이고 내가 팔면 꼭대기다. 이런 심리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고점이다 싶으면 적당히 팔고 저점 확인하면 좀 비싸게 사면 됩니다. 그거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개인들은 절대로 분할 매수 못합니다. 잘라 먹을 줄을 몰라요. 한 방에 다 먹으려고 그러지. 근데 그런 분들이 오히려 이런 경우에 여기서 팝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요. 굉장히 리스크가 큽니다, 여러분. 다 먹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월봉이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매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잭팟이 한번 터졌죠, 이렇게. 4년에서 5년 정도 매집했는데 10배가 올랐습니다. 10배가 종목이 됐어요. 주식은 매집하는 기간이 장기화되면 수익은 당연히 더 가게 돼 있습니다. 정비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굉장히 기로에 서 있죠? 과연 여기서 중동재건 악재가 완전히 반영이 끝난 건지 아니면은 여기서 진행이 될지 잘 보시면은요. 처음에 이렇게 헤드앤숄더였다가 오른쪽 어깨 끝나는 지점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디까지 내려갈 것이냐 이게 관건이겠죠? 일봉상으로 봤을 때 아직은 이격을 좁혀야 됩니다. 많이 벌어져 있죠? 2만원대 있습니다. 뺐다가 다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점을 잡아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악재들이 끝났을 때 그때가 매수 타점인데 그 타점을 박 대표가 시나리오와 타점을 짜서 공유해 드립니다. 매집 세력, 공매 세력, 대응 전략입니다. 신호와 패턴, 매매 타점, 히든 종목, 제2의 대우건설 같은 히든 종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 대표의 대우건설 대응 전략 자료 3158에 8575 대우하고 알려보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실시간 대응방 있습니다. 대우건설 관련 속보, 이슈, 차트 분석 17분이 대기 중이시죠. 월요일부터 지금 많은 분들이 입장하고 싶어 하십니다. 구독하시고 승인 문자 보내시면 제가 바로 입장시켜 드립니다. 텔레그램방과 종목 리포트 아울러서 문자를 통해서도 제가 타점을 공유해 드립니다. 박 대표의 문자 신호 샘플이 있는데요. 리포트와 텔레그램방 문자 신호는 제가 샘플인데 종목명이랑 가격만 바뀌는 것이 나머지 그대로입니다. 010-3158에 8575 대우라 보내시면 박 대표가 타점을 문자로도 공유해 드립니다. 매수 타점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국민연금 리포트 실제로 이게 더 중요한 리포트겠죠. 대우건설을 맨날 단타 치식이 아니고 좀 갖고 가실 분들은 이게 꼭 필요할 겁니다. 010-3158에 8575 문자로 연금이라 보내시면 됩니다. 대우건설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이 5% 이상 갖고 있고 100% 이상 오는 종목 이 교집합에 해당되는 종목이 되게 많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물론입니다. 여러분 계좌에 있는 종목을 무조건 대조해 보셔야 돼요. 문자 연금이나 보내시면 됩니다. 28일부터 시작이니까 빨리 여러분 시청하셔서 받으셔야 됩니다. 대우건설 관련 박 대표의 대응 전략 대우 리포트가 있고요.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방은 승인 그리고 대우는 문자 신호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리포트 연금이라 보내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무료 서비스는 010-3158에 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이메일 주소를 보내시면 요청하신 자료 그쪽으로 보내드립니다.
특히 여러분께서 이메일 주소를 보내주시면요. 이 연금 리포트, 그다음에 대우건설 리포트를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28일이 시작입니다. 리밸런싱에. 리밸런싱을 하든 안 하든 비중을 줄이든 안 줄이든 이미 이야기가 다 퍼졌습니다. 외국인 기관은 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 새로운 히든 종목, 이번에 편입할 종목도 들어가 있으니까 히든 종목도 꼭 확인하고 미리 선침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대우건설 오늘도 보시면은요. 빠졌다 다시 올라오죠. 지금 차트를 보시면 여기 잘 보시면은 여기 박스였습니다. 요 정도. 박스가 한 단계 내려왔습니다. 박스는 내려갈 수도 있고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이 대응 전략을 고민하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은 꺾였죠. 내려옵니다. 이격을 좁히겠죠. 바짝 붙게 되면 다시 가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뭐 당연한 거고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간에 엄청나게 올랐어요. 양봉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뺐다 다시 갑니다. 좀 쉬어가는 구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타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고점에서 마이너스 20%, 31%. 악재입니까? 그냥 기술적으로 변동성이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터치했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이 물량을 줄이고 있는 겁니다. 다시 줄이면 다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세 번째,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끝나면 비중을 줄였던 종목은 다시 가게 돼 있습니다. 개별 악재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너무 많이 올라서 그냥 파는 것 뿐입니다. 중동 재건 물 건너갔다? 이거는 모르는 거죠, 사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설령 그게 아니더라도 빅베스와 원전 기대감으로 더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우건설은 기술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박 대표의 대응 전화 리포트와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방, 문자 신호까지 필요하실 겁니다. 의외로 유통 물량이 없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30% 내입니다. 급등급락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올해 안에 또 한 번 할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5% 이상 갖고 있는 종목 중에 100% 이상 오른 종목. 올해는 이런 종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우건설도 당연히 해당이 되고요. 대응 전략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문자 연금이나 보내시면 됩니다. 제가 어렵게 입수한 종목이에요. 연금 리포트도 여러분 꼭 챙기시고 그 다음에 대우건설 대응 전략 리포트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방 문자 신호 필수입니다. 대우건설 리포트랑 연금 리포트는 같이 보셔야 돼요. 조금 길게 보시는 분들은 연금 리포트가 꼭 필요하실 겁니다. 문자 연금이나 보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란과 중동과 특수 관계가 있습니다. 정말 공사를 많이 했어요. 70년대, 80년대. 실제로 지금 파괴된 시설이 대부분 다 우리나라에서 시공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무조건 우리나라 갈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주식이 건설주가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 살짝 틀어졌죠. 호르무즈의 리스크가 커졌습니다. 나무가 과연 어떻게 된 것이냐. 근데 제가 보기엔요. 이거 실제로 판명이 되잖아요. 그때가 저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런 시나리오, 타점, 박 대표 리포트에 들어가 있고요. 텔레그램방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립니다. 대우라 보내시면 타점 문자로도 알려드립니다. 저점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리밸런싱 리포트에 여러분 계좌 있는 종목들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자 연금이라 보내시면 돼요. 28일부터니까 빨리 신청하셔야 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박 대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